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월급을 우유로 주나요? 월급 봉투가 아니라 우유 상자를 좀 집으로 가져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 생긴 일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어느 회사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유 회사죠. 그 서울우유협동조합이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우유가 워낙 팔리지 않다 보니까요. 네. 임직원들에게 월급 대신에 월급의 일부를 우유나 유제품으로 나눠줬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자, 7월 달이니까 석 달 전 얘기인데 네. 7월 달에 월급을 줘야 할 월급날이 다가오니까 월급을 현찰로 다 탁탁 주는 게 아니라 우유, 그렇습니다. 치즈, 버터 이런 걸로 주되 석 달 동안 좀 나눠주겠다. 한꺼번에 주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7, 그런 8, 9 거죠. 이렇게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월급의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자사의 생산 유제품들을 급여 대신 지급을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져서 네. 이 과도한 그 노동 좀 침해 아니냐 이런 의견과 함께 회사가 워낙 어려우니까 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근로자들도 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네. 원칙적으로 월급은 네. 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체 협약, 그러니까 근로자와 회사가 맺은 단체 협약이 있죠. 네. 거기에서 일부를 현물로, 그러니까 이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되는데요. 만일 그런 단체 협약 같은 게 없이 돈 안 주고 월급을 갖다가 물건을 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회사가. 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팀장급은 저게 뭡니까? 우유팩을 저걸 396개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석 달 동안. 이게 팀장급 같은 경우에는 100여만 원 정도를 네. 급여 대신 유제품으로 받았는데 네. 이 100만 원을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서울우유 제품, 이 대형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금액 기준입니다. 네. 그 1리터짜리 우유 하나가 지금 한 2,520원 정도에 팔리는데요. 네, 네. 그걸 팀장에게 적용하면 396개고요. 임원급에는 1,000개 가까운 숫자를 유제품으로 월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치즈로 바꾸면요. 저렇게 또 팀장도 150개, 임원급은 뭐 400개 가까운 이런 치즈를 받아갔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를 위한 결정일 테니까 뭐 강제한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일단 그 임원들, 팀장들, 직원들의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서울 우유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를 직접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인척 주기도 하고 친구 주기도 하고 어차피 뭐 그거 다 못 먹으니까요. 자, 저런 건데 어떻습니까? 박성원 의원.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저런 상황이라면 네. 자, 월급 대신에 신문을 한 100부씩 줄 테니 네. 그 월급의 일부를 신문으로 받아가시오라고 회사에서 제안하면 네.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기 어렵겠죠. 아니, 당장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네네. 뭐 집세도 내고 또 쌀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저걸 갖다가 가서 어디가 팔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네. 저걸 가서 알아서 생활하라? 굉장히 무책임한 저거 아닌가. 근데 다만 이제 따로 강제성은 없었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다 현찰로 줬고 원하는 사람만 그랬다는데 좀 직급이 높은 팀장이나 임원들은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어떠세요? 그런데 저기 강제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만일 저런 회사가 어려운 사정에서 네. 우유나 치즈를 준다 그럴 때 네. 어떤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그걸 거절했다. 그러면 근무 평정이 과연 제대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고 그러지만 은근한 강제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자, 서울우유가 왜 그랬느냐? 7월이니까 아마 유통기한도 점점 짧아지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자, 우유 소비가 잘 안 되는가 보죠? 여기 저희가 숫자를 좀 뽑아봤는데 많이 줄긴 줄었네요. 예, 1인당 우유 소비량이 2012년에 비해서 지금 뚝뚝 떨어지는 추세를 잘 네.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1인당 소비량이 28kg대에서 작년에는 26kg대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대용 음료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유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유 말고도 유지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흐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남다 보니 분유로 만드는 재고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장기 보관하기 좋은 이 네. 분유 제품은 재고량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TV에 나오는 우유 광고들 많이 봤는데 그러네. 유제품 소비를 늘리면서 건강도 지키고 또 키도 많이 크게 만들어준다는 그 추억의 광고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몇 가지 좀 모아봤는데 한번 같이 옛 시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유
네, 어린아이들이 펄쩍펄쩍 뛰고 있죠. 바로 그 이번에 우유로 월급을 줬던 서울우유 광고죠. 마치 저 당시만 해도요, 마치 우유를 먹으면 약간 좀 있는 집 아이들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척 건강을 챙겨주는, 그리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 좋은 우유에서만 나온다고 하는 저 왕관 현상. 예, 예. 물론 나중에 보니까 모든 우유에서 다 저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간 허탈한 느낌도 있었지만요. 네. 그렇게 선진 낙농 국가의 모습을 비슷하게 내놓은 저런 유제품 광고까지 있었죠. 네, 저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가 영상은 좀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유 먹고 키 크고 그렇죠. 이렇게 광고 카피가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던 그런 광고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자, 우유 광고 요즘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역시 먹을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유 소비는 좀 줄어든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가슴 찡한 일인데 7월 한 달 동안의 일이었다니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소비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